아시안컵 4강전 대진이 드디어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매우 어려운 경기들을 펼쳤고 심지어 경기력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란,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까다로운 상대팀들이 많은 오른쪽 대진표가 아니라 조별리그 2위를 하면서 호주, 사우디가 있는 비교적 쉬운 왼쪽 대진표로 왔죠. 그리고 우리가 16강전 사우디아라비아, 8강전 호주전을 아주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정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서 4강전으로 올라가니까 일단 대진표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유리해진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전력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4강전의 상대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정도 보시면요. 한국 시간으로 7일 자정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8일 자정에 있죠.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승전은 11일 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날 경기를 한 다음에 4일 동안 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이나 카타르는 이날 경기를 한 다음에 3일 만에 경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정도 더 회복할 만한 시간,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요. 경기를 준비할 때 하루 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란과 카타르는 당연히 요르단과 한국 경기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 경기를 보면서 사실 이 경기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기를 보는 거니까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우리의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요르단만 이겨낸다면,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요르단을 이기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요르단을 이기는 순간 마음 편안하게 이란과 카타르전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이 두 팀을 분석할 수도 있죠. 대진표적으로도 우리가 수월한 일정, 그리고 일정도 우리가 먼저 4강전을 하기 때문에 더 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르단 자체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요르단의 주전 선수들 중에 핵심 멤버 2명이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옐로카드 누적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은 2명의 선수가 못 나와요. 9번에 알리 올완이라는 선수랑 17번에 아잘린이라는 선수가 못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핵심 멤버고요. 특히나 이 아잘린은 요르단의 전술적인 특징을 만들 때 아주 전술적으로 중요한 선수거든요. 어떤 거냐면 요르단 자체가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리 올완, 알마르디 요 4명의 공격수거든요. 근데 3백을 쓰면서 3-4-3이잖아요. 그러면 요 알마르디가 원래 공격수이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아잘린이라는 선수가 왼쪽 공간을 같이 커버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3백이지만 한쪽 측면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17번의 선수가 중앙 수비수도 하면서 풀백도 하는 2인분의 역할을 맡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건 이 선수가 애초에 아시안컵에 모든 경기 선발 출장 풀타임이에요. 5경기 동안 5경기에 선발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 정도로 핵심 멤버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알리 올완도 빠지는 게 알타마리, 알리 올완, 알나이마트, 알마르디 요 4명의 이제 공격진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진다는 것이 아무래도 요르단의 이 공격진의 개인 퀄리티가 좋으니까 우리가 김민재가 마침 나오지 못할 때 요르단의 공격수가 한 명이라도 못 나온다 라는 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4강전을 준비할 때 이미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상대이기 때문에, 물론 요르단도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정보가 많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요르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를 해요. 이미 한번 붙어봤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2번 붙었을 때 비교적 강팀들이 어려운 경기를 한번 펼치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어렵지 않은 경기가 될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전력이 좋은 팀과 안 좋은 팀이 만났을 때 경기 결과가 이변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드물게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2차전에서 요르단이 우리를 상대로 이변을 만들었죠. 2대2 무승부가 사실 요르단에게는 참 좋은 경기를 펼친 거고 이변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요르단이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그런 패턴들이나 경기 흐름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주도하고, 요르단이 어쨌든 공격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랑 할 때는 약간은 내려서서 역습을 노리지 않을까 였는데, 요르단이 오히려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약간은 좀 당황한 기색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요르단의 기습적인 뭔가 플랜들이 잘 안 통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요르단을 2번째로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4강전을 대비하는 데에도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이란과 카타르 둘 중에 어떤 팀이 올라오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일단 요르단을 무조건 이기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요르단을 이기고 올라갔을 때 더 수월하냐를 봤을 때는 당연히 카타르가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란은 어려운 팀이고요. 늘상 우리가 이란을 만나서 쉬운 경기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란이 뭐 약간의 이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좀 흔들리고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아시안컵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란이 그런 약간의 잡음들을 잘 추스르고 오히려 좀 더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란은 타레미가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것이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타레미가 지난 시즌에 유럽 무대에서도 워낙에 잘했고 그래서 타레미를 원하는 팀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타레미가 이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구단과 좀 트러블도 있었고요. AC 밀란 이적이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타레미 쪽에서 연봉을 조금 더 높여달라 이런 것 때문에 좀 파토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타레미가 이번 시즌에 그 이적 사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에서 결국에는 억지로 사실 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 남아서 경기력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터밀란과 연결이 강하게 되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 시즌 끝나고 타레미가 FA 자유계약 선수가 되거든요. 인터밀란과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다. 다만 아시안컵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타레미가 아시안컵이 끝나고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마노도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인터밀란과 타레미는 거의 끝났다. 그래서 로마로에 따르면 히얼 위고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타레미의 경기력이 갑자기 안정이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타레미가 본인의 폼을 많이 되찾고 있어요. 실제로 득점도 하고 경기의 영향력 자체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를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강전에 아마 이란은 타레미가 좀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경기력과 파괴력을 보여줄 예정인데 일단 카타르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실점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수 때문에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카타르의 전체적인 약간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약간 여유롭게 수비수든 미드필더든 볼을 주고받거나 개인 기술로 풀어나오는 성향이 좀 강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팀들이 약간 그런 성향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이런 팀들을 보면. 그런데 카타르가 딱 그런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도 약간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16강전의 경기인데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어요. 심지어 공격수가 달려가다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안하게 볼을 처리하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을 끌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공격수에게 압박을 당하죠. 압박을 당해서 여기서 볼을 뺏겨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서 완벽한 역습 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팔레스타인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8강전의 우즈베키스탄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충분히 여기서 걷어낼 수 있는 볼이었어요. 근데 걷어낼 때 약간 잘못 걷어냈습니다. 걷어내는 볼을 등으로 걷어내면서 약간 애매하게 볼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갔고요. 이 세컨볼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또 득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카타르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잖아요. 물론 이제 카타르가 이번 대회는 홈에서 또 하기도 하지만 카타르가 지난 대회랑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 대회 우리가 카타르한테 졌죠. 그리고 카타르가 심지어 일본도 이겼었는데 그때 카타르는 정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1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팀이었어요. 근데 이 카타르가 오랫동안 월드컵을 맞춰놓고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이 팀이 월드컵을 맞춰놓고 준비를 하다가 약간 좀 미스가 난 게 지난 아시안컵 때 정점의 선수의 사이클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아시안컵 때 선수들의 전성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컵 때 참 잘했죠. 근데 정작 월드컵에 가니까 전성기에 딱 있다가 월드컵에 가니까 약간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드컵 때는 좋은 플레이를 못 보여줬고 물론 경험 부족도 있었겠지만 선수들의 전체적인 사이클이 약간 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시안컵 때는 몇 명의 선수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 아시안컵 때보다는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앞쪽에 있는 아피프나 아라이도스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미드필더 라인이나 수비 라인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가 홈이긴 하지만 이란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카타르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조별리그 때부터 경기력이 참 안 좋다가 16강과 그리고 8강전도 우리가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에게 질 뻔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게 극적으로 역전시켰지만 그 극적으로 역전시킨 게 사실 뭐 약간 마지막에 그 호주의 수비수가 어설프게 수비를 했다는 그 약간의 운도 좀 따랐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좋아하는 동안 선수들의 어쨌든 뭐 동기부여도 그렇지만 전술적으로도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씩은 수정을 가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조별리그 때보다는 16강전이 조금 더 좋았고 16강전보다는 8강전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전보다 훨씬 더 질 뻔했던 가능성은 큰데 그 호주전에 초반에 만들어 나왔던 그런 전술적인 플랜이나 선수들의 위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황희찬 선수까지 돌아왔고 이제 김진수 선수도 좀 돌아와서 전력의 보탬이 되어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번 아시안컵에 64년 만에 우승이 가까워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뭐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뭔가 상황들이 대진표도 좋고 상대도 비교적 괜찮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런 상황들도 뭐 일정상도 아주 좋은 일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기력도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어쨌든 그때 안 떨어지고 살아남았으니까 경기력은 조금씩 보완이 되고 이제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좀 몰리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선수들이 약간 동기부여 자체도 언제나 우리는 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뭔가 이번에 훨씬 더 좀 강해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전이나 호주전은 정말로 질 뻔했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고요. 호주전만 해도 호주전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연장전을 치르고 왔고 호주는 연장전을 치르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연장전 전반 후반 끝날 때까지 더 체력이 남아있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체력이 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뛰고 마지막까지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서령우 선수가 마지막에 왼쪽 라인에서 끊어내서 쭉 올라가면서 상대 공격 라인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대회는 정말 우승도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아시안컵 전체 놓고 봤을 때 준비하는 과정 자체나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도 않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뭐 이번 아시안컵을 끝나고 당연히 좀 평가를 좀 해야 되고 조금 더 좀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은 우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응원해 주면서 기다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